아빠 어디 아파요? 괜찮아,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네. 한밤중 119 구급차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68세 최기철 어르신, 평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식도 잘 챙겨 드시던 분인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겁니다. 심장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매일 운동하시고 계란도 하루 4개씩 드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계란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음식도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확한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료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철 어르신은 태권도 사범 출신으로 평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란이었죠. 이보다 좋은 단백질이 없다며 매일 삶은 계란을 3개, 4개씩 드셨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나쁜 습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란과 함께 곁들인 음식들이었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치즈 같은 고지방 식품들. 계란은 단백질로 드셨지만 그 옆엔 포화지방 덩어리가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수치가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을 계속 많이 드신다면 심장혈관에 부담이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오신 겁니다. 반대로 계란을 지나치게 피하신 분도 계십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72세 백영숙 할머니는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안 먹어 하시며 수년 동안 아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고기나 생선도 거의 드시지 않다 보니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집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두 분의 경우를 보면 같은 계란을 두고 한 분은 너무 많이, 한 분은 전혀 안 먹은 양극단의 식습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한 분은 심혈관 질환, 다른 한 분은 근육기능 저하로 나타났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계란 자체가 해롭거나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란은 건강한 분들에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흡수율 좋은 단백질,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뇌 건강을 위한 콜린까지.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계란을 완전 단백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계란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계란 자체보다는 노른자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고지방 식품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이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상승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체중이 줄고 근육이 빠지는 분들에겐 계란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삶은 계란 하나면 단백질 6g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식사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계란을 드시고 있다면 지금처럼 그냥 좋다더라, 나쁘다더라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먹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식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계란은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도 말이 많아서요. 누구는 치매에 좋다, 그러고. 누구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10분 중 7분은 고개를 끄덕이시죠.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10년, 지금은 종합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 달에 평균 200명 이상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느끼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음식도 드물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계란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또 한쪽에서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아예 식단에서 지워버리시죠. 그런데요, 어느 쪽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누구의 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분들이 하루에 계란 하나 드시는 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고단백, 저탄수, 지용성 비타민, 루테인, 콜린까지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 눈 건강,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은 계란 섭취량 자체보다 노른자와 함께 먹는 음식 조합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베이컨, 계란과 치즈, 계란과 버터 토스트 같은 조합이 그렇죠. 이런 식단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포화지방까지 함께 들어오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 건강엔 이중 타격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계란을 끊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 계란의 노른자 섭취를 주당 2~3개 이하로 줄이시고 흰자는 충분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건 가공육이나 버터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말 것. 여기서 중요한 건 계란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란은 고기나 생선보다 단백질 품질이 뛰어납니다. 필수 아미노산 비율도 이상적이고 소화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60대 이후엔 소량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데 아주 유리한 식품이죠. 계란을 둘러싼 오해가 많은 이유는 과거엔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만 보고 해롭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 생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계란 하나 정도로 혈관이 막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30%에 해당되는 분들, 바로 콜레스테롤 민감형 체질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고위험군에 속하는지를 한 번쯤은 건강검진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도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 식사 습관, 운동량까지 고려해서 내 몸에 맞게 먹는 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맹신하는 순간 그 좋은 음식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점심 계란을 드시게 된다면 나는 이걸 내 몸에 맞게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래요, 원장님. 그 말 진짜 맞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말, 솔직히 요즘은 조금 남발되는 경향도 있죠. 하지만 계란만큼 그 말이 과하지 않은 음식도 드뭅니다.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몸에 꼭 필요한 주요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말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계란은 정말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70에서 80칼로리의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6g, 지방은 5g, 그리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고생물과 단백질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흡수율도 높고 구성도 뛰어난 단백질입니다. 특히 계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이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계란은 그걸 다 갖췄을 뿐 아니라 그 비율까지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흰자는 거의 100%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은 노른자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 단백질만 필요하면 흰자만 드시고 기억력이나 눈 건강까지 챙기고 싶으시면 노른자도 일정량 함께 드세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죠. 계란에는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먹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노화성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두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망막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콜린입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뇌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린 섭취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충분히 섭취하면 반대로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계란은 진짜 완전 식품이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죠?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농무부유 SDA, 그리고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까지도 계란을 단백질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완전 식품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게 혹은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란은 영양 밀도, 활용도,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시니어 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3끼 중 어느 한 끼에 계란 하나만 추가해도 단백질 부족 걱정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계란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과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눈과 뇌 건강까지 두루 챙겨주는 시니어 세대의 핵심 식품입니다. 잘 알고 잘 먹는다면 약보다 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는데 계란 먹어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신 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눈이 떨리듯 꽂히죠. 계란 먹지 말라던데요? 노른자는 피하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래된 오해,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과 음식 속 콜레스테롤 섭취는 반드시 10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25%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수치조차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거의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계란 하나만 먹어도 수치가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콜레스테롤 반응형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다수는 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에서 75% 사람들은
계란 섭취에 큰 영향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25에서 30% 정도가 콜레스테롤에 민감한 체질인데 이분들 역시 계란 자체보다 같이 먹는 음식 조합, 즉 고지방, 고탄수 식품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계란보다 베이컨이 문제입니다. 계란보다 버터, 마요네즈, 소시지가 더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계란을 끊는 것은 이제 낡은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노른자를 얼마나 자주 어떤 식으로 먹느냐, 그리고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식생활 습관을 함께 보느냐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을까요? 보통 한 개의 계란에는 약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300mg 이상 섭취 금지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미국식이 지침에서는 이 기준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왜냐고요?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콜레스테롤 함량보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섭취량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그리고 계란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자유롭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 하나에 너무 큰 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계란만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혈관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주 2-3개 정도의 노른자 섭취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 식단의 균형과 운동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습관, 식단에서의 기름기 줄이기, 채소와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이런 기본 원칙을 지켜야 계란 하나쯤은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무조건 계란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민감 체질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식습관은 어떤지에 따라 충분히 조절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적당히 똑똑하게 드시면 해가 아니라 건강히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마주하시면 됩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혹시 이게 치매 시작인 건가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다 잊어버리는 경험.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막상 반복되면 불안해지죠. 그래서인지 요즘 인지기능,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그 말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와 의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먼저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린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여러 연구들에서 콜린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뇌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대와 보스턴대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콜린 섭취량과 기억력 테스트를 분석한 결과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인지 테스트 점수가 더 높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 속도도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콜린은 약 125mg 정도. 하루 권장량의 2025%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흡수율 높고 활용도 좋은 콜린 공급원이 계란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 루테인 등의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중요한 건 계란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란은 분명히 인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계란만 챙기고 정작 채소나 수분, 운동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계란을 섭취한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 뇌도 근육처럼 영양이 필요합니다. 계란은 그 영양을 부담 없이 채워주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하루 한 개의 계란. 그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책을 보면 글씨가 겹쳐 보여요.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해요. 혹시 백내장이 시작된 걸까요?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 눈 문제로 일상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노화성 안질환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런데요, 이런 눈 건강에도 계란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계란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인데요.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성분들은 망막을 햇빛과 청색광,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자연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눈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결국 시력이 떨어지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에서 진행한 AREDS-2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의 진행이 평균 25%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녹황색 채소도 좋지만 계란 노른자는 아주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채소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몸에 더 잘 흡수되죠. 그래서 시금치보다 계란에서 더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란에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 예방, 눈의 점막 보호, 시각세포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도 적정량 들어 있어서 눈 건강의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계란을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안이나 반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파괴를 줄이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계란 하나로 백내장이 막히고 시력이 되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눈 속에 들어오는 손상을 줄여주고 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 찾기 전에 계란부터 꾸준히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계란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계란 하나,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손쉽게 들던 장바구니도 요즘은 무겁게만 느껴져요. 별로 살이 빠진 건 아닌데 허벅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이 약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른바 근감소증,
즉 근육이 빠지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매년 1% 이상 근육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팔뚝 같은 부위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어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노화 방지보다 근육 유지가 먼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생물과 바이올라지컬 밸류가 무려 100에 가까운 최상급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거의 100% 흡수해서 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또한 계란에는 류신 L-leucine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합성 작용, 즉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류신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 생성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임상영양학회 ASPEN에서는 노년기 단백질 섭취는 하루 체중 1kg당 1.2g까지 권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시니어 세대에겐 가장 손쉬운 단백질 보충원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치아가 약한 분들도 익혀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며 요리법도 다양해질리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만으로 근육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 혹은 아침 공복 상태에 계란을 포함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합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낙상 사고는 단 한 번으로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줄이려면 근육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계란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여러분의 심장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계란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으로 오해해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먼저 계란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은 음식입니다. 즉,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은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이건 당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 같은 성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선 하루 한 개씩 계란을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과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계란 프라이에 마가린이나 베이컨을 곁들이는 건 피해야 합니다. 삶거나 술안, 반숙 등 기름 없이 조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란 자체는 당뇨 환자에게 금기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 속에서 똑똑하게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계란을 삶아 까다 보면 껍질 안쪽에 얇은 흰막이 보이시죠? 바로 그것이 난각막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냥 버리지만 사실 이 얇은 막 속엔 놀라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난각막은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등 관절과 피부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을 만큼
흡수율이 높고 인체 적용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난각막 추출물을 4주간 복용한 중장년층은 무릎 통증과 관절 뻣뻣함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력 향상, 잔주름 개선 효과도 일부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은 계란 하나에서 얻는 양은 극히 미미하므로 식품보다는 보충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란 전체가 버릴 곳 없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엔 충분한 근거입니다. 만약 관절이 불편하거나 피부 건조, 잔주름이 걱정되신다면 이제 계란 속 맛까지도 주목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흡수율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날계란이 영양소 파괴가 없다라며 선호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삶은 계란, 특히 반숙 형태는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이 적고 소화 흡수도 뛰어난 편입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은 반숙 상태가 루테인, 콜린, 제아잔틴 같은 지용성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쓰지 않아 열량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 프라이 기름에 부친 계란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건강 영향이 달라집니다. 버터, 마가린, 식용유를 사용할 경우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처럼 좋은 지방을 쓴다면 나쁘진 않지만 가능하면 기름 없이 굽는 방식이나 전자레인지용 수란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날계란. 생으로 먹을 경우 비오틴 비타민 B7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날계란에 있는 아비딘 AVIDIN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또한 생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존재하기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삶은 반숙 또는 술안 형태, 기름 없이 간단하게 익히되 노른자는 완전히 익히지 않는 정도가 영양과 안전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계란은 단독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을 고려한다면 식품 조합은 무척 중요하죠. 먼저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건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케일 같은 채소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데 계란의 지방 성분이 이들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하죠. 토마토도 훌륭한 짝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의 지질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곁들이거나 스크램블에 토마토를 넣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조합은 현미밥 또는 통곡물빵입니다. 계란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보충하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컨, 소시지, 햄 등 가공육입니다. 이들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혈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란 베이컨 조합은 흔하지만 건강에는 최선이 아닙니다. 또한 즙류 과일과 함께 공복에 계란을 먹는 것도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란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채소와 함께 기름은 적게, 가공육은 피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쌓이면 약보다 강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계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간다던데요? 계란 얘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계란을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영양학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AHA, 세계보건기구 WHO, 대한영양학회 모두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즉, 일정 부분 자율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기 때문에 가공육, 튀김, 마가린, 버터 같은 음식이 진짜로 피해야 할 대상이죠. 반면 계란은 단백질, 레시틴, 콜린, 비타민 D, 루테인 등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루 12개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중성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하루 3개 이상을 꾸준히 드시거나 기름진 반찬과 함께 섭취할 경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적절한 양, 좋은 조리법,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계란, 이제는 죄인 취급할 음식이 아닙니다. 잘 알고 먹으면 약보다 더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 압박골절이래요. 예전엔 그냥 멍이 들었을 텐데 이젠 뼈가 쉽게 부러진대요. 60세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 이슈입니다. 문제는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손상이 시작된 후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로 운반되려면 비타민 D와 K, 단백질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지 않는 시니어에게 식이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죠.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 뼈 재형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뼈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합니다. 특히 계란 껍질에서 유래한 난각칼슘은 최근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을 만큼 흡수율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계란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간접 영양소의 보고이며 뼈를 위한 균형 영양소 세트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운동 없이 약만으로 뼈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듯 칼슘만 챙기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놓치면 결국 골다공증은 막지 못합니다. 계란 한 개, 여러분의 뼈를 위한 영양 전략의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계란을 깨고 나면 대부분 껍질은 버려지죠. 하지만 알고 보면 계란 껍질은 놀라운 자원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분과 용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칼슘 보충제 원료입니다. 계란 껍질의 90% 이상은 탄산칼슘 커시오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충제로 먹는 칼슘 성분과 거의 동일하죠. 실제로 계란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해 분말로 만든 뒤 소량씩 섭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직접 섭취하려면 삶아서 살균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위장장애나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중에는 난각칼슘 가공 보충제로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있으니 이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식물의 천연 비료로 훌륭합니다. 화분이나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게 부순 계란 껍질을 흙에 섞어보세요. 칼슘과 미량 원소가 토양 산성을 완화하고 식물 뿌리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 피망, 상추 같은 작물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주방 청소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거친 껍질을 천에 싸서 냄비에 눌어붙은 때나 거울 얼룩을 닦아내면
천연 수세미처럼 사용할 수 있죠. 세제 없이도 잘 닦이고 환경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계란 하나는 껍질부터 속까지 버릴 게 없는 식품입니다. 음식으로는 건강을, 껍질로는 생활에 지혜를 주는 놀라운 식품인 셈이죠. 다음번 계란을 깨실 땐 잠시 껍질을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원장님, 하루에 계란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조심스레 답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12개까지는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안전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을 가진 분이라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이 심혈관, 뼈 건강,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결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하루 1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더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계란이 심혈관에 해롭다는 주장은 옛날 연구나 잘못된 조리 습관에서 나온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기름에 튀기고 가공육과 함께 먹고 소금으로 간을 세게 하는 식습관이 문제이지 계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은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계란 같은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은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매일 잘 챙겨 드신다면 약보다 먼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기본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평범한 식재료에서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 계란이 있다는 것,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알의 계란이 약보다 강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도 그걸 대하는 태도와 방식입니다. 계란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음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 균형 있는 식사, 꾸준한 실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계란 한 알은 여러분의 건강에 든든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그리고 건강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